우리가 장기 이평선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장기 이평선들은 말 그대로 기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은 세력들의 장기적인 매집 가격을 보기 위해서요. 일단 112라는 것도 그렇고 224라는 것도 그렇고 448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해당하는 일수예요. 일수. 그 기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평단가를 보는 거란 말이죠. 주가를 볼 때 110이나 뭐 224나 448이나 동일하게 이평선보다도 주가가 만약에 더 위에 있으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 대비 현재 추세가 매집 가격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뭘 뜻하냐면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이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더 위에 있다. 즉 방향성이 상방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상방.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짚어야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세력들의 매집 가격 대비 현재 주가가 더 하방으로 가 있다는 거는 현재 방향성이 하방이라는 거죠. 이런 거 손대면요. 장기적으로 같이 빠져요. 방향성이 하방이니까. 재수 없으면은 진짜 1년, 2년 동안 같이 주구장창 빠집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짚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에서 단기 평선을 같이 봐준단 말이에요. 단기 평선은 그럼 5가 있고 20이 있고 60이 있어요. 근데 60까지는 조금 길어요. 기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좀 낮췄냐면 한 33으로 낮췄어요. 33. 33이나 한 40 정도까지는 낮춰도 된다. 왜냐면 60까지는 기간이 60개의 캔들 값을 보잖아요. 그러면 60개 캔들은 비교적 조금 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성우하이텍이라는 걸 보면은 장기 평선들이 2년선, 1년선 그리고 6개월 선까지 다 역배열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초록색이 61선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확대해 보면 단기 평선이 어제자 기준으로 52평이 62평 뚫어져 있고 22평이 지금은 역배열이죠. 이거를 초록색을 제가 바꿔볼게요. 33으로. 바꾸면 초록색 보세요. 정배열로 들어오죠. 5, 20, 33 이렇게. 이해되시죠? 얘네들만 정배열이 되고 장기평선으로 이렇게 역배열되면요. 이런 것들에서 보통 매집봉을 한 방 크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평상시에 60을 놓고 쓰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다가 이 33 정도만 정배열이 돼도 추세적으로 매집봉을 크게 쏠 수 있다는 어떠한 각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보통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 포인트는 단발적으로 제가 어제 15% 이상 목표가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 그냥 15%에 대한 포인트를 상승점을 보고 제가 진입을 한 거고 얘가 막 20%, 30%, 50% 보고 진입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장기평선 봤을 때 110이나 224나 448이 역배열이었잖아요. 그러면 장기 매물은 아직까지 어떻다는 소리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장기평선이 역배열로 돼 있으면. 근데 단기평선들이 이 상태에서 정배열로 잡혀 있으면 단기평선들보다 수치가 큰, 즉 60 대비 그 위로 우리가 보통 쓰는 수치가 110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상승 포인트로 매집봉을 띄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제자 기준에서 111을 얘가 뚫어놨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1년선 기준, 2년선 기준 요런 데까지 슈팅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슈팅. 그래서 어제자 기준에서 종가 베팅을 우리가 해서 15% 정도 카운팅을 하면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한계치를 생각해서 보는 거거든요. 요런 스타일은 공략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단기가 5와 20이 정배열로 안 들어가 있다. 또는 33까지 안 들어가 있다. 이건 무슨 소리죠? 머큐리 같은 스타일 한번 보세요. 이런 머큐리 같은 스타일의 특징이 뭐가 있죠? 딱 봤을 때 1년선하고 2년선도 역배열, 6개월선도 역배열. 근데 단기평도 5, 20, 60이 역배열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방각이 아까 같은 케이스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락의 힘을 체크했을 때 방금 스타일은 5, 20, 33까지는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장기평은 역배열이었고 이 머큐리를 보게 되면은 5, 20, 33도 역배열이고 장기평선 112나 224나 448도 역배열이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주가 3에서 6개월 이내 정배열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흔적조차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머큐리 같은 케이스는 최근에 그래도 상승점을 만들려고 시도했잖아요. 장기평선을 한번 찔러줬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자, 우선순위를 그러면 정했을 때 제가 분명히 방금 성우하이텍 같은 패턴이 어떻다 그랬죠? 성우하이텍이 정말 좋은 패턴이다. 이게 정말 가장 좋은 패턴의 1픽의 느낌이라 그러면 2픽 정도는 머큐리의 현재 차트 관점이 2픽인 거고 3픽은 머큐리의 앞전에 3에서 6개월 사이에 상승점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흔적조차도 없는 애들. 얘는 장기평선을 찔러줬던 게 3에서 6개월 동안 흔적조차 없는 것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우하향으로 쭉쭉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머큐리 같은 애들은요. 그나마 해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요. 신저가 이탈했나요? 지금? 안 했죠. 신저가 이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3에서 6개월 동안 이게 흔적조차 없는 애들은요. 거의 다 신저가예요. 이런 애들.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은요, 저는 그냥 줘도 안 가지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선택한 종목들이 과연 1픽에 해당되는지, 2픽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3픽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왜 어제 종가 베팅을 성우 하이텍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냈을까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았잖아요. 앞전에 추세 하락을 멈추는 것도 있고, 앞전에 공구리를 돌파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매집봉 하나도 있고, 거기서부터 주가가 다시 빠지면서 와리가리 치다가 어제 딱 뚫어놨단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종가 베팅 들여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이제 15% 목표 도달했죠. 운도 좋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보통 저는 공략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다 역배열이 아니라고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역배열은 이런 성우 하이텍 같은 역배열, 장기 평선에 대한 역배열을 말하는 건데, 얘는 그러면 장기 평선들은 역배열이지만 단기 평선들은 어떻게 돼 있죠?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 그죠? 근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장기도 역배열이고 단기도 역배열인데 얘는 신저가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1번 같은 케이스는 단기가 정배열이니까 당연히 신저가 얘도 아니죠. 근데 3번은 어때요? 3번은 신저가예요. 장기 역배열이 단기도 역배열이고 얘는 신저가예요. 3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케이스. 가장 상패 시즌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패 조심하시고 정지 조심하시고 2월달 3월달부터 진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환기로 들어간 종목들, 갑자기 관리로 들어간 종목들, 정지가 됐던 종목들 많죠. 갑자기 지금 4월 초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포인트들이 3번 케이스들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3번 같은 케이스들은요, 신저가 패턴의 단기, 중기, 장기 평선들이 싹 다 역배열에다가 얘는 거래량도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터질까요? 적게 터질까요? 대표적으로 보세요. 뭐 SMC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시면요, 신저가 패턴입니다. SMC 이런 것들 어때요? 우하향 패턴의 장기 역배열에 단기 역배열 계속 꼬꾸라지죠. 2020년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빠져요. 5년 동안. 근데 관리입니다. 단 한 번 시세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그 매집이 잘 안 된 거죠. 이런 역배열들은요, 매집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얘는 찔러주려고 한번 시도했어요. 이 구간에서. 시도하고 나서 주가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시도했죠. 여기서 장기평선 1년선, 2년선 찔러주고, 그러면 여기서 누른 다음에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회복조차도 못 해주면 중요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박살나죠. 계속 우하향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죠. 회복을 시켜주면 회복 기법으로 대응하면 돼요. 근데 회복을 못 시켜주면 이렇게 계속 신저가 패턴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신저가 갔죠? 여기서도 신저가 갔죠? 여기 앞전에도 신저가 갔죠? 여기가 다 신저가 패턴인 거예요. 여기도 신저가 갔죠? 그리고 최근 주가를 보면요, 신저가 패턴에서 이렇게 위치한 종목들에서 뜨는 양봉들 있죠? 수급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이거는 조상님이 꿈에 나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3번 패턴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번 패턴은 신저가의 장기평 역배열에 단기평 역배열에 거래량까지 우상향으로 많이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안 해야 됩니다. 자, 올리패스 보세요. 올리패스 거래량 어때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터지죠. 이런 것들이 매집이 잘 안 된 케이스예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많이 터지는 케이스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많이 터지면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사람들은 야,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매집이 앞에서 앞 구간에서 잘 됐다면 이렇게 뒤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 이유가 없어요. 앞에서 매집이 잘 됐는데 왜 뒤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나요? 세력들이. 그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꼬였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더라면 다음번에 올라갈 때 정고점을 본전 주고 올라갈 때 그때 거래가 감소한 상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를 빠뜨리고 그것도 신저가 패턴으로 넘어가요. 그것도 제일 안 좋은 개파락 패턴으로. 이런 패턴들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이미 주가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요, 건들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미 마이너스가 개파락에서부터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에서 따지면 마이너스 90%. 근데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죠. 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량 터진 바닥권에서 빠진 게 마이너스 90%라고요. 이런 역배열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지. KNJ 최근에 수익 봤던 거. 자, 장기 평선들 보면 1년선하고 2년선하고 역배열로 깔려있죠. 4482 위에 있고 1년선이 밑에 있고 그리고 6개월선이 밑에 깔렸잖아요. 이렇게 장기평선 역배열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들을 때 단기평선 위치 보세요. 5, 20, 33이나 60까지 보세요.
단기평선 주가 올라가고 20 정배열에 깔려있고 60 정배열에 깔려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단기가 정배열이에요. 그러니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물려도 본전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직전에 중요한 공구리, 즉 신저가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신저가. 근데 신저가라는 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저가로 가는 것들은 무조건 믿고 걸으세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결촌 FNJ 같은 경우는 장기평선들은 여전히 역배열 상태로 빠져서 있는데 448과 1년선이 역배열이죠 아직. 근데 1년선이 아니라 6개월선은 정배열로 들어갔습니다. 즉 6개월선이 정배열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우상향했다는 거잖아요.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6개월선이 데드크로스로 여기서 찍고 내려온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특히나 개파락으로 여기서부터 갑자기 뜬금포로 이런 데서 뜬다라는 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신저가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런 종목은 무조건 피하세요. 아시겠죠?